XRP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없다는 점이 늘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토큰 발행, 대출, 스왑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반면 XRP는 이런 기능이 없어 네이티브 상태로는 단순 송금 외 활용도가 제한적이었어요. 이번에 에노시스가 선택한 방법은 FXRP와 플레어 네트워크입니다. 플레어는 외부 자산을 불러와 스마트 계약처럼 다룰 수 있게 설계된 체인이고, 여기서 FXRP가 XRP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요즘 디파이 시장을 보면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담보 방식을 바꾸거나 오라클을 활용하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새롭게 설계하는 실험이 이어지고 있죠. 어떤 건 금방 사라지지만 어떤 건 시장의 판을 바꿀 정도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도 그중 하나입니다. XRP를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인데, 단순한 서비스 출시가 아니라 앞으로 디파이가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시장이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디파이 시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산입니다. 거래를 할 때도, 대출을 받을 때도, 자금을 예치할 때도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에 있죠. 지금까지는 USDT와 USDC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했고, 두 코인은 발행사가 중앙에서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XRP는 이런 구조에 쉽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결제 속도와 수수료에서 강점이 있었지만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없어서 디파이 서비스와 직접 연결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XRP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 말고는 활용할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FXRP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한계를 깨는 첫 시도입니다. FXRP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XRP와 연동 자산인데, 이걸 담보로 잡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제 XRP 보유자는 자신의 자산을 디파이 시장 안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프로젝트는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에노시스 론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플레어는 다른 체인의 자산을 불러와서 스마트 계약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인데, 여기서 XRP를 연동한 자산이 FXRP예요. 에노시스는 이더리움에서 쓰이는 담보부 부채 포지션, 흔히 CDP라고 불리는 구조를 가져와서 플레어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투자자가 FXRP를 담보로 맡기면 그 담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설계된 거죠. 초기 단계에서는 FXRP와 WFLR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스테이킹된 XRP나 플레어 비트코인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디파이 시장에서 같은 구조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구조는 단순 발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담보로 예치한 자산을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WFLR 같은 경우에는 자동 위임 기능까지 붙여서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동시에 다른 보상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FXRP를 담보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보관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자산을 다시 예치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거나 결제에 사용하거나 NFT 구매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담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유동성이 생기고, 그 유동성을 시장에서 다시 굴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수익 창출 구조의 중첩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로 맡긴 WFLR은 자동으로 위임돼 보상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프로토콜에 투입해 추가 이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같은 자산에서 2개 이상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라서 기존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보다 자산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차별화된 점은 안정성 설계입니다.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청산을 진행해 과도한 리스크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는 시장 급락 상황에서도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죠. XRP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없다는 점이 늘 한계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토큰 발행, 대출, 스왑 같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온체인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반면, XRP는 이런 기능이 없어 네이티브 상태로는 단순 송금 외 활용도가 제한적이었어요. 이번에 에노시스가 선택한 방법은 FXRP와 플레어 네트워크입니다. 플레어는 외부 자산을 불러와 스마트 계약처럼 다룰 수 있게 설계된 체인이고, 여기서 FXRP가 XRP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덕분에 XRP는 원래 지원하지 않던 계약 기능을 간접적으로 얻게 된 셈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입니다. 디파이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담보 자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인데, 오라클은 실시간으로 외부 데이터를 반영해 담보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측정합니다. 만약 담보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청산 같은 방어 장치가 작동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방지해요. 이건 단순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디파이 구조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결국 이번 시도는 XRP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를 기술적으로 메워주면서 디파이 생태계에서 실질적인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든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결제와 송금 중심이었던 XRP가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고, 이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XRP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XRP 담보 스테이블코인 출시는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디파이라마 집계 기준으로 보면 XRP 원장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총액, 즉 TVL이 1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 규모로 성장했다는 건 XRP 보유자들의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디파이 시장에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더리움 기반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XRP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안착한다면 참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XRP 기반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활용으로도 이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디파이 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산과 구조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XRP 담보 스테이블코인 출시는 그중 하나의 결과물이지만,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다른 체인과 자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리스크도 분명 존재합니다. 담보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시장 급락 시 빠른 청산이 이어질 수 있고, 시스템 신뢰가 흔들린다면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식을 수 있어요. 초기 단계인 만큼 예기치 못한 변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확신을 갖기보단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강조드렸고, 네이버 카페에도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었죠. 아마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왜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리플은 좋은 종목인 건 맞지만 지금 많이 빠질 경우에는 작게는 2달러에서 1.7달러까지도 하락하는 관점을 열어두고 보셔야 해요. 다만 그래도 결국엔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하나의 시즌이 끝났고 이제 막 다음 시즌으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 움직여줬던 폭만큼 두 번째 구간에서도 움직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다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리플이라는 기업 자체도 제도권에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차트는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매일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금전 요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 중간에 큰 변동성이 나오거나 큰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내용들 빠르게 정리해서 소통방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